여러분, 지난주에 미 국방부가 미국의 최첨단 AI 기업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렇죠. 적국의 거대한 해킹 부대나 무슨 스파이 기업이 아니라요.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있는 자국의 혁신 기업을 찍어 누른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만든 AI가 역설적이게도 너무 도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오늘 심층 탐구의 문은 바로 이 기막힌 모순으로 엽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3월 13일자 최신 리포트와 분석 자료들을 한데 모아봤는데요. 오늘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이 AI 혁명이 국가 안보, 끔찍한 현대전, 그리고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과 충돌할 때 대체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해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기술과 지정학이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요? 네, 과거에는 실리콘밸리 기업의 이사회실에서 내려진 결정이 그들만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안에서 끝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결정이 중동의 분쟁 지역으로 파급되고 그곳의 물리적인 폭발음이 다시 우리의 주유소 영수증과의 데이터 센터의 전기요금으로 직결되는 시대거든요. 와, 진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네요. 자, 이거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거대 테크 기업들이 판을 짜는 스케일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글이 클라우드 보안 기업인 위즈를 무려 320억 달러, 하나로 치면 40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으로 인수했어요. 정말 엄청난 규모죠. 구글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네. 근데 단순히 보안 소프트웨어 하나를 샀다고 보기엔 액수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그 천문학적인 액수에 숨겨진 진짜 이유입니다. 위즈라는 기업이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단순히 해커를 막는 방화벽이 아니거든요. 아, 방화벽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날의 대기업들은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막 섞어서 쓰는 이른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한 곳에만 의존 안 하죠. 네, 그래서 최고 정보 책임자, 즉 CIO 입장에서는 이 파편화된 환경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마스터키가 필요한데 위즈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구글은 자기네 생태계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클라우드까지 아우르는 그 전체 생태계의 보안 주도권을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320억 달러를 베팅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 장악 흐름이 비단 클라우드 보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디서 나타나고 있나요? 법률 AI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법률 AI 스타트업인 레고라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용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월터를 전격 인수했거든요. 아, 월터요? 저도 자료에서 봤습니다. 이것도 결국 변호사들이 굳이 새로운 AI 프로그램을 키려고 창을 이리저리 전환할 필요 없이 하루 종일 띄워놓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웃룩 안에서 AI가 백그라운드로 작동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른바 워크플로우 장악이죠. 사용자의 습관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작업 환경의 배관망 속으로 AI를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기술 시장은 이렇게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통합 시기로 강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화려한 돈잔치와 권력 재편 이면에는 인적 비용이라는 상당히 씁쓸한 그림자가 존재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협업 툴로 엄청 유명한 아틀라시안이 전 세계 직원의 10%, 무려 1,600명을 한꺼번에 해고한다고 발표했잖아요. 명분이 AI 시대에 대비한 비즈니스 재편이었습니다. 아, 뼈아픈 뉴스였죠. 자료를 보면서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마치 과거 산업혁명 때 거대한 증기기관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기존에 일하던 숙련된 장인들을 대거 해고하는 것과 같지 않나 하고요. 그 비유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사태의 메커니즘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다르죠? 증기기관 시대에는 해고된 장인들이 결국 그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 관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들이 AI를 통해 하려는 것은 그 관리자의 역할마저 자동화하는 것에 가깝거든요. 관리자마저도 대체한다. 와. 네, 아틀라시안 같은 기업들은 지금 AI 자체의 개발과 거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인건비를 깎아내서 그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철저한 재무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노하우를 가진 인간을 단순한 비용으로 취급하고 그 돈을 모아서 결국 서버를 산다는 거군요.
씁쓸하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될 큰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인가요?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결국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조직 내 인간의 창의성에서 나옵니다. 단기적인 재무 효율성을 위해 숙련된 인력을 대규모로 잘라내는 이런 공격적인 구조조정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매우 미지수입니다. 정말 뼈 때리는 분석이네요. 기업들이 이렇게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 만든 강력한 기술이 가장 통제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고객을 만났을 때 엄청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까다로운 고객이 바로 정부와 군대죠. 네, 맞습니다. 윤리와 안보의 충돌 섹션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명확히 해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옳다거나 혹은 특정 AI 기업의 신념이 옳다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의 목적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의 현실과 AI 기술의 윤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거대한 딜레마 현상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갈등은 앞으로 기술의 발전 방향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선례가 될 테니까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전한 AI를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엔스로픽이 자사의 AI 모델인 클로우드를 대량 감시 시스템이나 자율무기 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지킨 거죠? 네. 그러자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엔스로픽을 아예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해버렸습니다. 미군과 거래하는 어떤 계약 없이도 엔스로픽의 기술을 쓰지 말라고 원천 차단해버린 엄청난 초강수입니다. 여기서 이 조치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그 근본 구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공급망 리스크라는 카드는요, 주로 적대 국가의 스파이 칩이 하드웨어에 심어져 있거나 아니면 적국의 소프트웨어가 아군의 데이터를 빼돌릴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하는 국가 안보의 방패거든요. 그렇죠. 외부의 위협을 막는 용도죠. 그런데 국방부는 이번에 이 방패를 미국 본토의 최첨단 AI 기업이 행사하는 윤리적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방패로 자국 기업을 때린 거네요. 맞습니다. 민간 기업의 도덕적 잣대가 펜타곤의 군사작전이나 국가 안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국방부가 그냥 엔스로픽의 AI 모델을 사서 그 안에 있는 윤리 필터만 무슨 스위치 끄듯이 톡 꺼버리고 무기에 탑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굳이 공급망 리스크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썼을까요? 그게 바로 현대 AI 기술의 핵심인 정렬 메커니즘, 즉 얼라인먼트의 딜레마입니다. 얼라인먼트요? 네,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이 코드는 실행하지 마. 이런 식의 규칙 기반이었습니다. 끄고 켜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했죠. 하지만 클로드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인간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이라는 방식으로 수백억 개의 신경망 자체에 특정 행동을 거부하도록 가치관이 촘촘하게 구워져 있습니다. 빵 구울 때 재료가 섞여버리듯 아예 모델 안에 가치관이 구워져 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모델의 뇌 구조 자체가 인간을 해치는 코드를 짜거나 무기를 타겟팅하는 것을 생리적으로 거부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 필터를 억지로 벗겨내는 게 불가능에 가까우니 아예 배제하는 쪽을 택한 거죠. 기술적으로 아예 안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되었다는 거군요. 근데 이 상황을 둘러싸고 업계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엔스트로픽의 가장 치열한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엔스트로픽을 옹호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네, 아미쿠스 브리프를 냈죠. 네네, 특정 기업을 이렇게 배제하면 군의 소프트웨어 도입에 급격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요. 반면에 과거에는 군사적 목적의 AI 사용을 엄격하게 반대했던 오픈 AI는 이 빈자리를 재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국무부의 최신 모델인 GPT 4.1을 공급하기 시작했잖아요. 기업들의 센 법이 참 복잡하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구글과 오픈 AI 내부 직원 37명은 오히려 엔스로픽의 결정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와, 이익과 신념이 이토록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가 있나요? 이 모든 현상이 가리키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때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이 거대한 AI는 과연 누구의 가치관에 정렬되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기술을 탄생시킨 창립자와 개발자들의 개인적 도덕성일까요? 아니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 안보의 필요성일까요? 정부가 당장은 막강한 권력으로 특정 기업의 목을 조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2028년, 아니 당장 내년만 되어도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고성능 오픈소스 AI 모델들이 대량 감시나 해킹이 가능할 만큼 진화할 텐데요. 국방부가 이렇게 엔트로픽 하나를 본보기로 억압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안보 통제가 가능할까요? 약간 손바닥으로 폭포수를 막으려는 시도처럼 보이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기술의 확산 속도, 특히 오픈소스의 증식은 정부의 물리적 통제력을 언제나 앞지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타곤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때로는 무리수를 두면서 민간 AI 기업을 길들이려는 데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절박함인가요? 지금 이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대전의 양상이 AI 없이는 단 하루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지목이 기가 막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자료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거든요. 전쟁 발발 후 단 첫 24시간 동안 무려 1000개의 타겟을 설정하고 정밀 타격했는데 이 과정에 AI가 대규모로 동원되었습니다. 믿기 힘든 속도죠? 방대한 위성 이미지, 통신 감청 데이터, 적의 동선 등 수만 가지 변수를 인간이 분석하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AI가 단 몇 분 만에 폭격 좌표를 딱딱 찍어낸 겁니다. 바로 그 압도적인 속도와 효율성 때문에 전 세계 군대와 정부들이 일종의 패닉에 빠져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군수 내부들은 아주 뼈저린 교훈을 얻었거든요. 어떤 교훈이죠? 첨단 드론을 날리고 전선의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같은 민간 위성 통신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변덕이나 민간 기업의 영리적 결정에 국가의 명운이 달린 군사통신망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크게 경악한 겁니다. 민간 기업이 스위치를 꺼버리면 군대 눈과 귀가 멀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통신망의 발칸화, 즉 쪼개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군요. 네, 정확합니다. 유럽연합은 IRS-2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고 중국은 국망, 러시아는 스페라라는 자신들만의 자체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기술의 효율성보다 민간에 통제당하지 않는 안보 주권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국가 간의 무력 충돌과 기술 패권 전쟁이 그들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글로벌 경제라는 시스템 전체를 마구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은 바로 에너지 시장에서 터져나왔죠. 맞아요. 이란이 자국 공습에 반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그 전 세계 원유의 대동맥에 길에 12개를 매설하고 상선들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 배럴당 200달러 유가에 대비하라 이런 섬뜩한 경고를 날렸죠.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만한 발언이었죠. 여러분, 이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50개 주 전체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무려 4억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전력 비축률을 방출하라고 권고할 만큼 오일 쇼크의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덮쳤어요. 이런 물리적인 세계의 충격은 가장 고도화된 자본시장마저 무력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하나 있었죠. 어떤 대조죠? 세계 최고의 수학적 모델과 AI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브레바나워드나 시타델 같은 거대 헤지펀드들이 이번 사태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니, 그 똑똑한 AI가 폭락을 예측 못했다고요? 왜일까요? AI의 예측 모델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인간 지도자들의 비이성적인 분쟁, 감정적인 보복,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전쟁의 확전이라는 변수는 과거의 패턴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거죠. 컴퓨터는 이란이 기뢰를 언제 뿌릴지 그 정확한 타이밍과 인간의 분노를 계산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피에로 앙두랑 같은 베테랑 원자재 투자자들은 수십 년간 직접 겪은 인간의 비합리성을 바탕으로 직관적인 베팅을 해서 오히려 큰 수익을 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와, 기계가 인간의 광기를 못 읽은 거네요. 근데 시장뿐만이 아니죠. 실물 경제, 특히 중동의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타격이 엄청나죠.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매일 6억 달러,
한화로 무려 8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관광 수입이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 콧대 높던 두바이의 최고급 럭셔리 호텔들이 빈 객실을 채우려고 해외 관광객을 포기하고 현지 거주자들을 상대로 최대 60%까지 할인된 스테이케이션 상품을 막 밀어내기 식으로 팔고 있는 현실이 이를 적나라하게 증명하죠. 이걸 거시적인 맥락에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끌어와 보면 아주 거대하고 치명적인 모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 자료들을 엮어보면서 약간 전율을 느꼈거든요. 첨단 AI 기술이 타겟팅에 동원된 이 중동의 분쟁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물류망을 싹 마비시키면서 결국엔 그 원흉이 된 AI 산업 자체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심층 탐구의 핵심인 연쇄 반응, 피드백 루프 메커니즘입니다. 대중들은 흔히 AI를 형체가 없는 부드러운 소프트웨어나 마법 같은 클라우드로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AI의 본질은 막대한 자원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물리적 공장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 우리가 챗GPT에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림을 한 장 생성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동 분쟁으로 유가가 꼭등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카타르의 LNG 공급이 막히고 심지어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냉각 물질인 헬륨 공급망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압박이죠.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물리적인 디도스 공격이 가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 하나의 병목이 막히자 전기 먹는 하마인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를 지탱하는 에너지 그리드에 퍽 하고 과부하가 걸려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파장은 자본시장의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반영되었습니다. 아무리 실리콘밸리에서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해도 결국 그것을 연산하고 돌리는 건 반도체 칩이거든요. 그렇죠. 칩이 없으면 안 돌아가죠. 그런데 에너지 비용이 치솟고 헬륨 같은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자 글로벌 하드웨어 공급망의 심장인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단숨에 9%에서 최대 22%까지 수직으로 급락해버렸습니다. 와, 22%나요? AI의 진보를 결정짓는 속도는 천재 개발자들의 코딩 실력이 아니라 결국 값싼 에너지와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망이라는 매우 차가운 물리적 현실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죠. 게다가 테크 기업들이 맞닥뜨린 현실의 장벽은 이 중동의 전쟁과 국방부의 안보 제재만이 아닙니다. 각국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이 거대 기업들의 돈줄과 사업 구조를 옥죄기 시작했어요. 규제의 역풍이 불고 있죠. 유럽 각국이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세를 걷겠다고 압박하자 메타는 아예 광고주들에게 2에서 5%의 위치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정부가 때린 세금 폭탄의 비용을 고스란히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전가해버린 겁니다. 기업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의지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정부의 규제 조사를 둘러싸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언론과도 날선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국가의 규제력과 거대 테크 플랫폼의 방어력이 곳곳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미국 법무부와 티켓 예매 시장의 공룡이죠. 라이브 네이션 간의 반독점 합의 사건입니다. 라이브 네이션 독점 소송건이 여기서 또 연결이 되는군요. 당초 법무부의 목표는 아주 강력했잖아요. 시장을 완전히 독점한 라이브 네이션을 아예 물리적으로 여러 개의 기업으로 쪼개버리겠다 이거였죠. 네, 기업 해체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나온 결과는 어땠나요? 분할 실패, 그리고 고작 수수료 15% 상한제 도입이라는 다소 미적지근한 타협안에 그치고 말았죠. 바로 그 점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물리적인 티켓 시장의 독점 기업 하나를 해체하는데도 정부의 규제는 거대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구글의 320억 달러짜리 위즈 인수는 어떨까요? 40조 원짜리 빅딜이요?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클라우드 보안 생태계를 통째로 삼키려는 이 거대한 움직임을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반독점 심사기관이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 라이브 네이션 사건은 국가의 통제력이 거대 자본의 팽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프리즘인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모여서 대체 어떤 그림을 완성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지도를 함께 펼쳐보았습니다. 네, 많은 곳을 둘러봤죠.
구글이 클라우드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해 쏟아부은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인수합병, 군사적 목적으로 무기화되어 버린 AI 윤리 논쟁, 그리고 그 기술이 타겟팅에 투입된 중동의 참혹한 분쟁, 마지막으로 그 여파로 공급망이 막혀서 여러분이 내 차에 기름을 넣을 때 지불해야 하는 치솟은 휘발유 가격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폭락까지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의 끈으로 아주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의 편리한 AI 비서가 사실은 이토록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글로벌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서 위태롭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흔히 우리가 상상하던 마찰 없이 매끄럽게 쫙 질주하는 AI 고속도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술혁명은 지금 국가 간의 이기심, 피가 튀는 분쟁, 그리고 자원 고갈이라는 아주 울퉁불퉁하고 먼지 펄펄 나는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위태롭게 달리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제공된 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논의의 끝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세계 각국의 군대가 일론 머스크 같은 특정 민간 기업의 통신망을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자신들만의 위성망을 앞다투어 구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안보 주권을 지키겠다는 명분이었죠. 네, 각다도생의 길을 걷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 이 논리가 AI 모델 자체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정부들이 국가 안보와 내부 검열을 이유로 자국의 정치적 이념과 통제에 완벽하게 복종하는 국가 주도형 AI 모델만을 강제로 쓰게 만든다면 말입니다. 단순히 인터넷망이 끊어지는 인터넷의 파편화를 넘어서서 지식과 진실 자체를 해석하는 AI의 파편화가 도래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로 쫙 연결되어서 자유롭게 지식을 교류하던 그 초기 인터넷 시대의 낭만을 완전히 뒤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신 미국식 자본주의 AI, 중국식 국가통제 AI, 유럽식 규제 중심 AI, 중동식 종교 율법 AI처럼 국경을 넘을 때마다 완전히 다른 역사와 다른 진실을 말하는 폐쇄적인 국가주의 AI 메타버스로 산산조각난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나리오네요. 만약 각자의 AI가 자신만의 진실만에 속삭이는 분열된 세계가 진짜로 온다면 과연 인류 공통의 객관적 진실이라는 것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거대한 지정학적 충돌과 현실의 벽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쌓아 올릴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가로막을지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